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존의 치료제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연물에서 가능성을 찾는 기업들을 저는 많이 주로했거든요. 천연 신약 개발이 천연물로 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또 바이오 의약품하고는 또 다르구나. 한의원 가서 한약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천연물이라는 거는 뭔가 서자 느낌이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이건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짧게 해야 되는 거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자, 천연물 K도약 선봉, 이런 주제로 오늘 기자 3명이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호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유진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지현 기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연물 관련해서 연구자들 한 20명 정도 릴레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후속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명 넘게 릴레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연구자들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했는지.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걸 할 때는 전형적인 답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 좀 벗어난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상업화에 제일 중점을 뒀어요. 왜냐면 천연물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인식은 다 있는데, 이게 결국 문제가 뭐냐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신약을 개발하면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의 문제도 있지만 국내 인식, 정부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인식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나마 이게 상업화로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지만 제가 취재한 것들이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기존의 치료제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연물에서 가능성을 찾는 기업들을 저는 많이 주로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상업화를 제일 중점으로 봤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이제 천연물 연구자에서 상업화 전선에 뛰어든 분들,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천연물이 이제 건기식 사업으로 좀 크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약이랑 건기식 이제 상업화 전선에 뛰어든 분들 위주로 연구자를 선정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기준이 딱 명확한데요. 상업화. 또 유진희 기자는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 치료제로 극복하지 못한 치료제를 천연물로서 좀 돌파구를 찾는 그런 업체들을 좀 조명해봤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러 명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발로 다 뛰어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뭐였는지. 훌륭한 분을 인터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부하시고요. 인터뷰의 첫 곡지로 갔고, 저 뭐 신문사에서 또 지면에 실린 거 중요해요. 지면까지 딱 실려서 갔는데, 조용백 천연물 개발 연구회 회장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지금 천연물, 합성신약 이런 걸 지금 구분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합성신약 1호와 천연물 1호 개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조 회장님이 우리나라 1세대 바이오 그 연구자 중에 한 분인데, 조인스정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천연물 신약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고, 골격근염절 치료제죠. 선플라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1호 합성신약이에요. 다 1호인데 이 조 회장님이 다 이걸 SK케미칼에 있을 때 다 개발에 참여하셨고 팀장격으로 개발을 이끌으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익혀져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회장까지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천연물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데 선봉에 서 계신 분이죠.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우리가 천연물 합성신약 구분을 하지만 결국은 이걸 구분할 게 아니라 각자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연물 기획한 것도 천연물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 서자 느낌이잖아요. 뭔가 지원도 안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되게 노력하신 분이라 저는 되게 인상에 남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장하겠죠? 네, 조영백 천연물 개발 연구회 회장님, 뭐 조인스정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그런 치료제 이제 개발에도 참여한 그런 분의 인터뷰를 하시면서 굉장히 기억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 김진호 기자는 어떤 분 가장 인상이 남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 한방의학과 교수기도 하고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신약 개발 약물을 개발을 이끌었던 강세찬, 현재 제넨셀에서 이제 기술위원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단팔수 추출물 관련해서 이제 그걸로 골관절염이나 대상포진 같은 면역질환 치료제 신약을 이제 임상 2상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적응증 관련해서 그 해당 물질의 뭐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어려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단팔수 추출물을 뭐 제주 지역에서 이제 실제 상업화를 대비해서 그거를 재배하는데, 그 재배 과정에서 이제 있는 좀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고, 재배단지 조성부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신약 개발이 천연물로 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또 바이오 의약품하고는 또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연물에 대한 어떤 개발자 만나신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엘의 이제 이도영 박사님 굉장히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화학과 출신이에요. 알약, 소위 말해 경구제 만드는 거 전문이신데 국산 33호 신약을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천연물 개발을 좀 하고 계시는 건데 그만큼 이제 천연물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좀 볼 수 있었고, 이분이 이제 하시는 물질 같은 경우에 청국장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있어요. 폴리감마글루탐산이라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물질 자체가 면역작용이나 항암작용 이런 이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개발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저는 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천연물 치료제에 대한 어떤 연구자들의 뭐 태도나 인식 이런 것들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뭐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선구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있죠. 구도자라는 느낌의 어떤 소명? 이런 종교적인 자부심까지 있을 정도로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에 뭐 투자받기도 쉽지 않고 사회적인 시선도 여전히 합성신약 대비 진짜냐 가짜냐 뭐 이게 이런 의심부터 사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한 길을 파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약간 극단적인 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된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안 알아주신다는 불만도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어느 분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면 만나보면 좀 이렇게 긍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김진우 기자는 뭐 어떤? 어쨌든 천연물에 대한 그런 라이브러리나 그런 효능, 기능성 연구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거를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기존에 뭐 유명한 전통제약사들이 천연물 건기식에 뛰어드는 거랑 달리 조그만 바이오텍이나 연구자가 이런 걸 상업화할 때 그 기능이나 효능을 보는 것까지는 이제 당연히 수월한데 생산 설비 갖추고 추출할 수 있는 설비만 투자하고 그런 투자금 얻고 이런 게 역시 사람들 설득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 효능까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수월한데 그 뒤에 어떤 상업화에 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라면 사실 천연물 치료제 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양약과 한방, 한약 사이에 어떤 묘한 경계 속에 있다라는, 한의원 가서 한약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이럴 거면 아예 좀 뭐 단백질을 정확하게 타기다는 양약 있지 않냐, 이제 요런 이제 모호한 경계선 속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약을 개발해야 되고 이걸 또 인식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 않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 치료제 개발에서 이제 그 개발자의 가장 뭐 큰 도전이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김진우 기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외에 또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K-메디캠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났는데 의료용 대마의 줄기에서 나온 추출물로 알츠하이머 신약을 연구하는 곳이었고, 대마를 키우고 하는 거에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걸림돌이 있더라. 어떤 천연물을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자생하는 물질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얻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예를 들면은 보스웨니아 추출물 같은 관절 건강 개선하는 것도 딱 특정 해외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들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천연물 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진행하는 것도 많이 다르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 개발비도 받아야 되는 정보나 이런, 왜냐면 당장 뭐 이렇게 자체 개발하는 데도 있지만 연구 개발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천연물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90년대 이게 상대적으로 합성신약보다 개발이 쉬우니까 먼저 뛰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부흥기가 있었다가 어떤 정량화 문제라든지 어떤 이렇게 수율이라든지 물질 공급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고 이런 쪽에 투자가 확실히 줄고, 뭐 정부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뭐 식약처나 이런 관련 업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인식이 한방이라는 느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방 뭐 이런 쪽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혼재된 개념 자체가 천연물 신약 개발하는데 가장 큰 난제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화합물 같은 경우나 바이오 같은 경우 개발하다가 약이 좀 뭔가 효능이 미비하거나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좀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연물은 물질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물질을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개발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약이 되기 위해서는 약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어떻게 분포되는지, 확산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 이 과정들을 모두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천연물 같은 게 그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추적이 어려우니까 증빙이 힘들고, 증빙이 힘드니까 식약처에서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몸에 쌓이는 거야? 나 허가 못 내주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방의 어떤 기준을 들이댔을 때 약으로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양방처럼 똑같이 흡수, 확산, 배출 뭐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해야, 트래킹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증빙을 해야 약으로서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천연물 치료제 이제 쭉 우리가 릴레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기사 작성에 사실 의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 기사 작성을 하시면서
우리 기사의 어떤 의의는 어떤 건지.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일단은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옥석을 우리가 가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옥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들을 개별 기업, 연구자들을 발굴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업계와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천연물 신약 또 이 업계,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내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개념도 혼재돼 있고 정확한 규정도 없고 규제도 없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 신약 개발 다 FDA 가서 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FDA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FDA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보터니컬 드러그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식물성 의약품이죠. 따로 허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허가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걸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 공통된 의식은 있더라고요. 다만 이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기사들을 써나간다면 우리가 이번에 했던 취지가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상업화됐을 때 의료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너무 미미하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김진우 기자도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면 스위스의 진산나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물 중에 인삼이 있잖아요. 뭐 건기식이든 신약이든 인삼 한 뿌리 안 나는 진산나가 그 추출법을 개발해서 그 관련된 의약품도 내놓고 건기식도 내놓고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걸 보면은 세계 각국에 있는 어떤 물질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은 있다. 그 시장 같은 것도 우리가 개척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명해주는 뭐 기사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쓴다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그런 어떤 국가의 회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출법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어떤 건기식과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리즈를 쭉 내면서 편집자주에 사실 다 써놨었어요. 편집자주를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 굉장히 유명한 타미플루. 이것도 사실 중국의 팔각화양이라는 천연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아스피린, 탁솔 같은 약들도 다 천연물 기반 치료제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본에서도 고지혈증 치료제 그 메바로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프로그랍 이런 약들도 다 이제 다 천연물 기반 치료제고요. 세계 최초의 어떤 항생물질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도 푸른 곰팡이에서 사실 유래가 된 거거든요. 이런 좋은 약들이 있는데 좋은 약들이 개발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합성이 어렵네, 뭐 제도적으로 미미하네, 양방에 비해서 효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터부시 되고 개발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지원 시장에서도 많이 좀 뭐랄까 좀 뒤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진희 기자는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지 짧게 하나 해주시죠. 이건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꼭 짧게 해야 되는 거죠. 길게 하셔도 됩니다. 노트도 덮었습니다. 이 앞에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일반론이나 저희가 기사에 다 다뤘던 내용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꼈느냐, 이 가능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능성을 다 늘어놔야지 정말 우리가 아직 뭐 제대로 된 블록버스터 신약이 없는 거예요.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천연물의 가능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 합성 신약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들을 천연물이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비만 당뇨 치료제잖아요.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사실상 독점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 시장에서도 이게 독점이 되고 있는데 이 약들이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뭐 외신에 따르면 뭐 우울증으로 인한 뭐 자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후발주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등치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플러스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천연물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든지 실제로 부작용을 해소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큰 흐름에 합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천연물 시장에 꼭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가 전체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만 해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천연물 치료제 연구에 대해서 또 기획 기사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진우 기자도 얘기 한번 해주시죠. 천연물이라는 게 중약제제, 뭐 한방제제로 오래 연구되었고 어느 정도의 이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있다고 알려져 있던 그런 그 풀에 있는 특정 추출물, 뭐 그게 이제 그 효능 있는 결국 그 추출물을 찾는 게 이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복하지 못한 질환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다. 그걸 푸는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천연물 치료제 물질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취재한 거는 아가리쿠스 버섯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목단피랑 계피 그 장가제도
추출물, 요거는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기존에 지금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 주사 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 치료제가 없거든요. 사실 자연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사실 대량으로 취득을 해서 뭐 섭취를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소량으로 나는 거고. 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녹용 물질이거든요. 녹용 1kg에 0.02g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나오는 약 정도로 먹으려 그러면 한 2,200만 원어치 녹용을 섭취를 해야 그 정도 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천연물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물질에서 유래를 해서 만들어낸 거고,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약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뭐 어떤 중병이나 질환에 걸렸을 때 충분히 보조제로 같이 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빙이 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독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암제 예를 들어 보면 뭐 정상세포도 많이 공격해서 사람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또 나중엔 또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을 또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 이제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좀, 또는 이런 천연물질 관련한 부분들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치료에 있어서도 병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신다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또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추가로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저희 천연물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리즈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13편이 나갔고요. 앞으로도 한 4편, 5편 정도 더 나갈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독자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